네, 이번 랩 미팅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일단 Swapping Autoencoder for Deep Image Manipulation이라고 하는 유립스 2020년도에 나왔던 논문 리뷰랑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Using Feature Disentanglement and GCNs for Medical Image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 리뷰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wapping Autoencoder for Deep Image Manipulation 논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일단은 이 논문 자체는 이미지 에디팅,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태스크를 풀기 위한 논문인데요. 이제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이미지 에디팅 혹은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는 이제 다른 데이터의 시각 정보를 이제 타겟 데이터에 이제 섞는 태스크를 의미하는데, 기존 트레디셔널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이제 리어레인지 하거나 재활용하는 등의 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내지는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를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지우는 그런 픽셀 리어레인지 같은 수준만 가능했기 때문에,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오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제 가운데 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피처를 디센팅을 시켜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사용하는 건데, 이전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매니플레이션을 제안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unsupervised 방식으로도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약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unsupervised learning을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메소드를 채택을 했는데, 이미지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스타일이랑 스트럭처라고 하는 두 개의 레이턴트 코드로 분리를 시키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이미지 내에서 이제 시각적인 패턴을 의미하고, 이제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을 뺀 나머지 다른 정보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다른 논문들과 차별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이제 다 가져와서 그 이미지의 분포를 이제 비교하는 패치 베이스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적으로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해당 논문의 프레임워크는 이제 인코더랑 제너레이터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함께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주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 저희 디코더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주기 위해서 디코더를 제너레이터라고 명명한 것일 뿐, 이제 오토 인코더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서핑 오토 인코더 학습은 크게 두 가지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리컨스트럭션 스텝이랑 밑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스워핑 스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스텝의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 리컨스트럭션 스텝 부분은 말 그대로 오토 인코더가 수행하는 태스크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코더에서 나온 이제 원래는 인코더에서 하나의 형태의 피처로 나오게 되는 거를 여기서는 스타일이랑 스트럭처라는 두 가지의 피처로 나누어서 아웃풋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스와핑 스텝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랑 스트럭처를 섞어서 믹스시켜서 리컨스트럭션 시키는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믹스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의 결과가 리얼리스틱해질 수 있도록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추가적으로 사용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랑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네, 동일한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게 패치 베이스드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네모는 정사각형 네모랑 비슷한 네모가 네. 네, 이거 정사각형 네모가 이제 스트럭처를 가리키고, 얘가 스타일 텍스처를 가리키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자세하게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긴 했는데, 이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2048 디멘전의 벡터 형태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얘는 벡터 형태가 아니라 다른 뭐 24 바이 24 디멘전이었던 특정 디멘전 기억 안 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될 필요가 있나? 오버레이션 스터디가 그거는 수행한 거는 없는데 이렇게 네. 내가 스타일은 필요가 없어서 좀 하고 좀 그 그렇다면 네. 이 내부로 좀 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넘어가면은 일단 그래서 이 저자들은 세 가지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모델을 구성시켰고 그리고 훈련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오브젝티브는 정확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믹스되어서 새롭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최종적인 스와핑 스텝에서의 목표인데 이때 제대로 리컨스트럭션 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스타일과 스트럭처를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인코딩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세 번째 목적은 이미지 패치 단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텍스처 이미지 패치랑 믹스되어서 리컨스트럭션된 이미지 패치의 텍스처 분포를 균일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정확하게 이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토엔코더 로스처럼 기존 오리지널 이미지인 X로 표시되어 있는 오리지널 이미지와 제너레이트 인코더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 해당 스타일과 스트럭처를 또 제너레이터 넣어서 리컨스트럭션한 이제 이미지 사이에 에런 로스를 사용한 로스가 리컨스트럭션 로스이고요. 그리고 밑에 겟 로스를 사용해서 해당 리컨스트럭션된 이미지를 리얼리스틱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로스를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이제 확실히 잘 분리된 독립적인 스타일과 스트럭처 코드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겟 로스를 사용하였는데요. 서로 다른 이미지인 x1, x2와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나온 이게 ZS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1의 스트럭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는 텍스처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1 구조를 인코딩하고 있는 ZS1과 이제 이미지 2의 텍스처를 인코딩하고 있는 ZT2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이제 실제 같은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두 이미지를 통해서 나온 패치 간의 텍스처 분포를 균일하게 만드는 게 세 번째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자들이 텍스처가 같은 이미지의 부분들은 서로 유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지 패치 기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패치 베이스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텍스처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원본 이미지인 이 X2와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텍스처를 분리해내서 믹스 리컨스트럭션 한 이미지 이 G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G 간의 이미지 패치들을 랜덤하게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때 원본 이미지에서는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이제 여러 장의 이미지 패치들을 크롭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크롭스라고 S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믹스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의 패치는 이제 딱 한 장만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식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믹스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의 패치가 원본 패치들 사이의 분포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근데 뭐야 크라우스는 여러 장이야. 네,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서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그 패치 단위로 가져오고 믹스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에서 한 장만 가져와서 텍스처 간에 네, 그래서 그 원본 이미지 여러 장으로부터 이제 텍스처 분포를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분포를 그 믹스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 패치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데 이 네. 로스가 실제로 네. 패치 원본 영상에서의 패치 하나랑 그다음에 생성된 영상에서의 패치 하나를 비교하는 거 아니면 그거를 여러 번 하는 거 한 장과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한 장과 여러 장을 비교, 여러 장을 그러니까 그 여러 장의 분포와 그 분포 안에 그 믹스를, 디스크리미네이터 패치의 인풋이 그 이 이미지, 패치의 네, 인풋이 그 이미지 크롭된 지정인가요? 크롭된 패치 크롭된 그러니까 여러 장의 오리지널 이미지 패치들이랑 그다음에 소스 그 그럼 예를 믹스 들어 리컨스트럭션. 크롭된 패치 한 다섯 장이다. 네네. 그 생성된 거에 패치 하나 네네네. 몇 개야 실제로? 아, 그거는 확인을 안 해보긴 했는데. 다섯 개고 한 개 그렇게 됐다. 네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인풋이 있다. 네네. 네, 그래, 네. 대충 보면은 뭐 원래 거 로컬 패치랑 분포를 생성된 거가 다르게 하나 네네네. 랜덤으로 뽑았을 때 네. 그걸 여러 번 하겠네. 어디서 여러분? 그 패치, 그 생성된 거에 대한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네. 여러 번 걸어야 되지 않나요? 생성된 생성되는 영상이 계속 이터레이션 돌면서 계속 생성되니까 그 영상들마다 계속, 그 패치, 네. 그 생성된 영상을 몇 개 패치 정도. 그러니까 생성된 이미지는 한 장당 하나의 패치를 가져오게 하고, 원래 소스 그건 이미지는 맞는데 그거 딱 한 번만 패치 패치 하나만 해서 전, 리부트 전, 한 번 걸고 네. 그러니까 전체 영상에서 사실 패치가 한 100개, 100개가 뭐야? 되게 많이 나올 거잖아. 몇만 개. 네네네. 그 중에서 하나만 하나. 그 믹스 리컨스트럭션 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랜덤하게 하나 샘플링해서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아래와 같이 토탈 로스가 구성되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실험 실험 결과인데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에 대한 스와핑 오토엔코더의 이제 퀄리테이티브, 퀀티테이티브 리절트입니다.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블러리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아티팩트가 존재하는 반면에 이제 서핑 오토엔코더에서는 이제 퀄리테이티브적으로 다른 모델들보다 더 잘 제너레이션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퀀터테이티브 같은 경우 테이블은 이제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LPIPS 메저링을 했을 때 그 이미지 투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처치 데이터셋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한한 논문이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투 스타일겐이나 스타일겐 2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살짝 좀 아까 뭐 은서 언니가 한 것처럼 좀 속도가 좀 느리고 한 게 있지만 여기서는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용 태스크에 대한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스트럭처랑 텍스처 두 개의 성질을 전부 다 잘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각각 뭐 그 사람들한테 1초 동안 보여주고 가짜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하는 실험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실험을 이제 풀링 레이트에 대한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논문들보다는 스와핑 오토 엔코더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왼쪽에서 보여준 다양한 다른 메소드들에 대한 이제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본인들이 제안한 퀄리티가 더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이미지가 스타일적으로 그리고 스트럭처적으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실험한 결과인데 이제 여기 WC2에 대해서 이제 스트럭처 그러니까 보존이 좀 더 못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거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스와핑 오토 인코더가 좀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오블레이션 스터디는 패치 사이즈에 대한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패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스타일과 컨텐츠가 영향을 받는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스의 스타일이랑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타겟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패치 로스를 안 쓰고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 안 쓰고 패치 로스 쓰고 안 쓰고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네. 우리 거 내거 쓰고 안 쓰고 제가 근데 서플리먼터리까지는 안 보긴 했는데 본문에 없어? 성과가 없어. 네 없었 그럼 근데 아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도 논문에 기재돼 있지만 이제 다음 논문도 있어서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다른 인터폴레이션 리절트나 이제 인터랙티브 UI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게재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Using Feature Disentanglement and GCNs for Medical Image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ECGB 워크샵 22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은 앞서 설명드렸던 스와핑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메디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수행해서 어댑테이션을 수행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이 아무래도 똑같이 스와핑 오토 인코더를 사용한 논문이라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차별적인 점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리뷰션 부분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이미지에서 이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을 적용하기 위해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어드버서럴 네트워크를 결합을 해서 이 GCAN 네트워크를 스트럭처 컴포넌트 부분으로 온라인을 시켰고요. 그리고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기관, organ의 이미지들이 좀 비슷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 스트럭처를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한 코사인 시밀러리티 로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메디컬 이미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효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계신 그림의 왼쪽 부분이 왼쪽 A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이 해당 논문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이고 이제 B의 부분이 이제 여기 피처 디스엔탱글먼트 네트워크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각각의 인코더에 넣어가지고 피처의 디스엔탱글먼트를 시키는데 그렇게 분리된 소스 그리고 타겟 스타일 코드끼리 그리고 소스 스트럭처 그리고 타겟 스트럭처끼리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이 계산된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제 GCN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여기 GCAN 결국에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를 아웃풋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의 레이턴트 코드와 이제 거기서 아웃풋으로 나온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를 사용해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는데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GCAN의 학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디스크리미네이터로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매지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처 디스인탱글먼트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사실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로스들은 뭐 리컨스트럭션 로스, 스와핑 로스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제안했던 게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 스트럭처 코드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한 로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ZI 스트럭처 코드는 소스 이미지의 스트럭처 코드이고 그다음에 그 ZIJ 스트럭처 코드는 믹스되어서 리컨스트럭션된 이미지의 스트럭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피처 레벨 단에서 스트럭처를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해당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한 스트럭처 로스가 제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를 보시면 그 스트럭처 부분을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네, I가 이제 소스를 의미하고 J가 타겟을 의미하는데 이 IJ는 이제 그 소스의 스트럭처와 타겟의 텍스처를 가져와서 믹스 리컨스트럭션 한 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두 개의 스트럭처는 같아야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스트럭처는 I가 썼으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스타일 제의를 네네네.
네, 그래서 GCAN으로 또 넘어가서 보자면 샘플들 간의 글로벌한 관계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피처 디스인테그먼트 모듈로부터 출력된 이제 피처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로스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 자주 많이들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 여기서 PC가 이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고 YC가 클래스별 인디케이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드버서리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D가 그러니까 여기서 D가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의미하는데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여기 GCAN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그 수직으로 사용할 때는 GGNN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GGNN을 의미하고 그 GGNN으로부터 피처를 받아서 해당 피처가 소스 도메인인지 타겟 도메인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한 판별자로 이제 D가 쓰이고요. 그리고 GGNN은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인 D를 속여서 좀 더 타겟에 가까운 스트럭처 피처를 만들고자 하는 생성자 역할로 쓰입니다. 그래서 D가 바이너리 클래시파 네, 소스인지 아니면 타겟인지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쓰여서 네, 로스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처를 디스크리트.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카멜리온이라고 하는 카멜리온 17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한 익스페리먼트 부분인데 해당 테이블에 이제 센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메디컬 이미지는 같은 organ을 찍더라도 센터별로 이제 이미지가 다 달라서 이렇게 센터별로 이제 테이블을 두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메소드에 비해서 제한된 메소드가 이제 다른 메소드들도 다 도메인 어댑테이션 메소드고 이 메소드가 가장 좋은 어댑테이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옆쪽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L 스트럭처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한 로스인데 이 코사인 L 스트럭처 로스랑 스와핑에 대한 로스 둘 다 이제 사용했을 때 더 가장 성능이 좋았고 이게 FSL same 같은 경우에는 same 도메인에서 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사용하면 나오는 이제 성능이라서 약간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어퍼 바운드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수행했을 때 본인 메소드가 좀 노벨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뭐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한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 및 이제 다른 각각의 organ들에 대한 성능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고 뒤에도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어댑테이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난 발판인데 피처 도메인 클래시파이어 비교 가능한 네. 뭐 여기 오드레이션스 매트릭스 제가 어떻게 그 소스의 이제 스트럭처와 타겟 스트럭처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도 수행을 하고 이제 소스 스타일과 타겟 스타일끼리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도 수행을 해서 나온 그 두 가지 매트릭스를 곱해서 어드제이션스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틀린 거죠. 아, 네, 차별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수학적 목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분리해서 하나를 다른 쪽에 그냥 넣어서 리커하는 방식으로 해서 분리를 하려고 한 건데 네. 얘는 디스인팅을 조금 더뭐 이렇게 그래프 구조까지 써가지고 잘하겠다는 이런 거 거죠. 네, 그리고 수학형 오토인코는 약간 리컨스트럭션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타스크가 뭐예요? 원래 이 논문은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말씀드렸지만 같은 organ이라도 이제 센터별로 사실 이미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해당 이미지 예를 들어 간에 대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제 너무 베리에이션이 넓어서 그걸 이제 좀 더, 그러니까 타스크가 단 영상이면 다 네. 위 영상을 이렇게 그렇게 분류하는 게 그 타겟이랑 소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네, 그 사이에 간격을 줄이면서 둘 다에 잘 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죠. 근데 이제 네. 헷갈리는 게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예를 다른 비디오를 찍었다. 네네. 스타일이 다른 건지 아니면은 페널티 클래스는 몇 개는 근데 이게 약간 바이너리라고, 전 이걸 바이너리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는 네. 실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나는 저 앞에 카드로 저게 네. 클래스가 아니거든. 저는 이거 각각의 클래스별로 수행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한다고. 왜냐면 약간 슈퍼바이즈드 된 성능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한 줄로 보여줘가지고 해당 도메인에 대해 약간 스페시픽하게 학습을 수행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아까 말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같은 거잖아. 아니 근데 이상한데 여전히 그러니까 러프하게는 알겠는데 네. 그가 잘못 이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앞에 가보면 아니 여기서 주 데이터가 예를 들면 단이다 단이 아니다. 소스인지 타겟인지를 한다고. 그게 타스크이 어디 있었어? 야, 그게, 네. 그게 일본 카메라로 찍을 때 만약 카메라가 다른 거야. 네. 그런 거. 그럼 도메인 그 위아래 저 ES랑 위아래 들어가는 네.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가 뭐가 다른 거야? 저는 같은 기관을 찍었는데 센터별로 다르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른 센터로 찍었다가 주변 그래서 이거는 네, 같은 올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텍스처가 비슷하긴 하지만 너무 다른 이미지처럼 나와서 그러니까 원래 타스크는 원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거는 간이냐 간이 아니냐. 네네네. 근데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는 센터가 1번이냐 2번. 그래서 도메인에 상관없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고자, 네. 아니 내 생각에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최종 클래시파이어가 아닐까. 이 클래시파이어요. 걔는 센터를 첫 번째 소스 데이터처럼 센터를 했느냐, 센터가 타겟 데이터처럼 돼 있느냐를 클래시파이어. 네네네네. 그리고 최종 클래시파이어는 저게 간 영상이냐 간 영상이 아니냐 다르지 않나요? 아, 그게 제 생각에는 아까 한수한 GCNA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메디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이고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는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트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GCAN이 그게 실질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지금 GCAN은 오히려 저 지금 뭔가 코딩을 또 한 것 같아요. 시청기에 뭔가 원래 갖다 놓은 뭐 그런 거를 오늘 그 중속에 그 표를 보면은 비교하는 기상 중에 하나가 GCNA라는 저 건담이 있는 거 보니까 표에 제가 그냥 메디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애가 GCNA에 저게 그냥 베이스라인 중에 하나인데 저거를 보고 저걸 가지고 내 생각에는 저걸 가지고 최종단의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했으면 좋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거 레퍼런스가 똑같이 저렇게 한 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 뭔가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해서 더 잘 잡겠다라는 생각인데 뭐 이거는 우리가 저걸 할까 뭔가 좀 맞는 것 같, 뭔가 좀 틀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역성은 알겠어요. 뭐 그냥 의문이어서 여기저기 설명하는 게 살짝 달라가지고 네, 일단 워크숍 대충 알고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좀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이디어, 키 아이디어는 중요하고 저는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